시설관리 업무에 치우친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역할 전환과 사장 공석 사태에 대한 지적이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불거졌습니다. 수입산 중고요트의 임시 항해 검사를 놓고 배경과 수입업체 간의 법적 해석이 달라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선지원 후추 첨제가 첫 적용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허위 신고로 남의 집 문을 강제 개방시킨 4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경영 수익 사업이나 개발 사업보다는 시설관리 운영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강릉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강릉시는 개발사업부를 신설하는 한편 도시나 관광지 개발을 위해 가칭 도시공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관광지 개발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됐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통일공원 등 강릉시가 관리하던 것들을 넘겨받았고 바다 부채길과 영곡 해변 캠핑장, 오죽 한옥마을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모두 9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지난해 수익금은 54억 원으로 절반이 넘는 30억 원은 운영 대행으로 얻은 겁니다. 경영 수익이나 개발 사업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이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과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역할 전환을 위한 조직 진단 및 경영 개선 연구 용역이 중단된 것과 전임 사장의 사퇴 이후 2차례 공고에도 새 사장을 뽑지 못한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기획과 개발, 마케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도시와 관광지 개발 등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부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릉시는 조직 개편과 경영 개선안에 대한 용역을 다시 시행해 가칭 강릉도시공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역에는 관광 거점 도시나 문화도시 등의 정부 정책을 추가로 담는 등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역할 확대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관광개발공사가 이 관광 거점 도시를 거의 전적으로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한편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은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으로 지원을 받아 올해 안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 요트의 임시 항해 검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경남 통영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3월 통영해양경찰서는 임시 항해 검사를 받지 않고 중고 요트를 운항한 수입업체 대표 등 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총 61회에 걸쳐 일본에서 통영까지 요트를 직접 몰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요트 수입업체는 일본 현지에서 발급받은 임시 항해 증서로 통관 절차와 출항 신고를 문제없이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벌어져 올해 10월 1심에서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선박직원법이 문제가 돼 관련자 2명은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장거리 항해에 필요한 항해사 면허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레저법이 있지만 그 상위법이 선박법이거든요. 국내 레저법이 국제항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그 선박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중고 요트 수입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건 요트를 레저 기구로 볼 것이냐, 선박으로 볼 것이냐 하는 법리 해석 때문입니다. 해양경찰은 요트가 수입 과정에서는 국내의 레저기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 선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요트 업계는 국내 운항 중인 요트 대부분은 외국에서 중고로 수입된 레저기구인데 어선과 화물선 등에 적용하는 선박법 적용은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선박안전법 66조에 보면은 외국 정부에서 이제 검사가 이루어진 배는 안전검사를 받은 걸로
받은 걸로 이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에서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합법적인 통관과 국내 안전검사까지 받고 있는데도 안전을 문제 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요트, 보트 이런 거 갖다가 개인이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놀이기구다 보니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 사실은 수백 명이 됩니다. 그 법대로라면 이 레저 있는 들은 전부 중과자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국내에 등록된 요트와 수상 레저 기구는 2만 5천여 대.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요트 수입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 평준화 일반고에 처음 적용되는 선지원 후추천 방식의 고입 원서 접수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강릉학구는 1,354명 정원에 1,415명이 지원한 가운데 자사고와 외고 등 동시 지원자 56명의 합격 여부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집니다. 비평준화 지역 62개 고등학교는 0.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정원에 미달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비평준화 지역은 19일에 학교별로 합격자를 발표하고 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1월 14일로 예정된 추첨을 통해 1월 17일에 배정 학교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지난 4월 진행했던 대통령의 강원 경제 투어 이후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강원도를 찾아 강원도와 함께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가 강원도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정부는 평화 경제를 향한 강원도의 도전을 힘껏 도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강원도를 평화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의 땅과 하늘, 바다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대통령 발언 뒤 8개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청와대가 직접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진승호 기획단장, 국토부, 산업부, 식약처 고위공직자들이 강원도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모시고 지역을 갈 때만 반짝 한 채 하고 도대체 이거 되는 건지 후속 점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운항을 시작했고 속초와 러시아를 오갈 화객선도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원산과 속초를 하늘과 뱃길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은 경색된 남북 관계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이 강원이라는 항공사는 지금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1호기가 떠서 제주도에 왕복을 하고 있고 북한 원산이 열리기만 하면 즉시 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강 정무수석은 강원도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최선을 다해주면 정부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속초 원산 간 하늘길과 뱃길을 여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액체 수소도시, 수열 에너지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등 강원도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정부 측 인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의 항일 독립운동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1890년대 후반부터 활동한 의병입니다. 이 의병들은 일제강점기 초반 맹활약하다 북쪽으로 쫓겨 상당수가 러시아 연해주 방면으로 이동해 활약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흔적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1890년대 민용호 의병장은 강릉 대관령 자락의 대공산성을 중심으로 활약하다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가 생을 마쳤습니다. 당시 민용호 의병에 속했던 권익현 선생 후손들이 권 선생의 의병 활동을 문서로 찾아내 2012년 서훈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 족보 책갈피에서 그 당시 의병대장 하던 민용호 의병대장이 준 사령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영 도청독으로 이제 명한다고 있고. 원주 출신으로 1990년대 강릉 소금강 일대에서 활약했던 민궁호 의병장의 후손들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살며
지금도 원주에 있는 묘역을 찾고 있습니다. И по окончанию мы очень хотели всей командой приехать на могилу Минкин-Хо и отдать дань уважения моему прапрадеду. 또 춘천 출신 유인석 의병은 평안도와 함경도를 거쳐 러시아 연해주를 기반으로 항일운동을 이어갑니다. 연해주는 지리적으로 국내와 매우 가까웠고 1860년 이래 한인의 이주가 시작되어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병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연해주로 건너가 활동을 했는데 그중에는 강원도와 영동 지역의 사람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강릉 출신의 윤동섭 선생은 함경남도에서 의병 활동을 해 애족장을 받았고 삼척 출신 양순모 선생은 만주에서 의열단장 김원봉 선생과 함께 활동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양양 출신 김영학 선생이 선교사로 일하며 항일운동을 했고 고성 출신 김종화 선생은 군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이런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의 행적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년은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함께 러시아에서의 항일운동 역사를 찾는 일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허위 신고로 남의 집 문을 강제 개방시킨 4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43살 이모 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형이 연락이 안 된다며 원주 해안 아파트에 구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 개방했지만 관련이 없는 타인의 집이었고 모두 명백한 허위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도소방본부는 허위 신고자 이 씨에게 수리비 97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해 승소했고 이 씨에게는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강릉시가 제2차 예비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25개 도시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어제와 오늘 제2차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최종 발표회에서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발전 동력 창출, 지속 가능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19개 세부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벌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까지 예비 문화도시를 선정한 뒤 1년 동안 승인 계획 진행 상황을 점검해 최종적으로 제2차 문화도시로 지정하고 5년 동안 100억에서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어촌 뉴딜 사업으로 진행 중인 동해시 어달항의 안전시설 보강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동해시는 17억 원을 투입해 올해 사업인 방파제 외곽시설과 항내 준설, 안전난간 설치 등을 마치고 어선 접안용 보호시설을 보강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달항은 지난해 바다놀이터 어달팡팡으로 어촌 뉴딜에 선정돼 내년까지 국비 6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태백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90일 초과 거주한 외국인 등과 가족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종합병원 또는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입니다. 태백시 보건소는 이송 경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업자에게 어촌 체험마을 운영권을 넘긴 어촌 개장이 해경에 입건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삼척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수상 레저업자에게 1억 원의 운영권을 넘긴 삼척의 한 어촌계 대표 79살 A씨를 공유수면관리법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1억 원을 받아 어촌계원들에게 일부 배당에 나눠 가졌고 일부는 어촌계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